자, 1번인데 선생님이 좀 미리 풀어놨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풀어놓은 거에다 말로 좀 설명을 덧붙일게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기억. 탄성력은 물체가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여기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탄성력은 물체를 변형시켰을 때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탄성력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얘처럼 왼쪽으로 F란 힘으로 당겨서 용수철을 늘린다 그러면 놓는 순간 탄성력이 왼쪽으로 작용해서 되돌아가기 때문에 탄성력은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가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물체가 힘을 받으면 운동하는 물체는 자 힘을 받게 되면은 가속도라는 게 생깁니다. 가속도가 생긴다는 얘기는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계속 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건 아니고요. 디귿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일정하면 1초 동안 물체 속도 변화량은 질량에 비례한다. 자, 1초 동안 물체 속도 변화량 여기 줄 거놨는데 이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지. 그래서 가속도는 힘이 일정할 때, 자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법칙, 운동 제2법칙을 나타내는 공식이 있는데 그래서 F는 ma여서 물체에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그 일정한 힘은 질량과 물체의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가속도가 크면 질량은 그만큼 작을 거고요. 반대로 또 질량이 또 작으면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는 서로 반비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디귿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1번 기억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한 15번 정도까지는 선생님이 좀 미리 풀어놨던 거라서 영상을 찍기 전에 좀 풀어놨던 거라 풀어져 있는 데다가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자, 2번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해서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해 보면은 전체 3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20에서 마이너스 10이 됐으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얘기해주면 마이너스 30이 나와서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는 이제 마이너스 10m/s 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일정한 거니까 그죠? 가속도가 지금 일정하잖아.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이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감소한다는 뜻이 돼. 그 다음에 우리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렸을 때 속도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건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그때 바로 보다 그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넓이는 우리 알다시피 보다 이동거리가 되거든. 근데 지금 방향이 한번 바뀌는 순간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밑넓이를 구해보면 여기는 플러스 20이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여기서 플러스 20은 바뀌기 전까지 간 거리고 마이너스 5는 바뀌고 나서 간 거리니까 그 합이 이동거리다. 그 크기의 합이. 그러니까 여기다 표현하자면 0초부터 2초가 될 때까지 만약에 오른쪽으로 운동했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20m를 갔다가 점점점 느려지면서 간 거고 2초부터 3초까지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5m를 왔다는 얘기가 되거든. 따라서 그 합 전체는 25m니까 그게 이동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기억. 0에서 3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 얼마냐 물어보잖아. 자, 평균 속력은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이 바뀔 때는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좀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 해주면 되니까 자, 3초 동안에 지금 결국 얼마를 갔어? 총 25m를 간 거잖아. 이동거리는 다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속력은 3분의 25m/s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m/s는 아닌 거고 니은 0에서 3초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그냥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지 가속도가 감소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니은 또한 틀린 표현이 되겠고 자, 디귿 3초일 때 운동 방향은 0초일 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아까 얘기했지? 속도 시간 그래프가 0보다 작아지면 그 0이 되는 순간이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므로 0초와 3초일 때는 방향이 서로 반대다. 그래서 디귿이 옳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 2번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은 두 자동차 A, B가 직선도로 기준선을 동시에 지난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작동해서 멈추기까지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미리 좀 풀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설명을 덧붙이면서 하겠습니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알다시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그 물체들의 가속도를 의미하고요. 밑넓이는 이동거리 또는 변위를 의미하는데, 자, 방향이 바뀌지 않을 때는 그냥 이동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둘 다 멈출 때까지만 지금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동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A, B 각각의 가속도를 구해보면은 A는 2초 동안에 4에서 0이 됐지. 우리 가속도의 크기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시간분의 속도 변화인데, 속도 변화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0 빼기 4 해서 A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 제곱이 나오는 거고, 그 얘기는 1초에 2m/s씩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그 다음에 B를 구해보면 B는 같은 방식으로 구해보면은 B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m/s 제곱이 나와. 자,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봐볼게요. 자, 다만 이제 문제에 보면은 B의 질량이 A의 질량의 4배라고 나와 있네. 자, 기억. 두 자동차가 정지하기까지 이동한 거리는, 자, 여기 아까 얘기했지, 밑넓이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A의 밑넓이를 구해보면 결국 4m가 나오게 되고요. B의 밑넓이도 구해보면 4m가 나와서 이동한 거리는 서로 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0초에서 1초까지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잖아. 그럼 0초에서 1초까지의 우리가 넓이를 구하면 되거든. 그러면 1초일 때까지 넓이를 구하려면 1초인 순간의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그 속도는, 자, 요거는 지우고 다시 한번 해봐 줄게. A의 1초일 때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가속도를 이용하는 거야. 1초에 2m/s씩 줄어드니까 0초일 때 4였으면 당연히 1초일 때는 2만큼이 줄어서, 그죠? 요거 이렇게 수정을 할게. 1초일 때는 2만큼이 줄었기 때문에 1초일 때는 2가 될 거야. 2. 그지? A의 속도는. 그러면 A가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요만큼을 구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요만큼을 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B가 1초일 때 속도는 얼마냐 그럼 B 요거. 자, B는 1초에 2분의 1 m/s씩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지금 B는 처음에 2였으니까 1초 후에는 거기서 2분의 1만큼이 0.5가 줄어야 되니까 1.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 안 보일 테니까 이걸 쓸게요. 2분의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B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요 넓이를 구하면 돼. 그지? 그러면 그걸 구해보면은 A는 0초에서 1초 사이에 요 아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사각형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하면 3m가 되고요. B도 마찬가지로 요 사각형 넓이에 요 삼각형 넓이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분의 7m가 돼. 어쨌든 결론은 A가 더 많이 가거든요. 그지? 자, 두 자동차가 기준선이라고 하면 여기가 기준선을 A하고 B가 동시에 지나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어쨌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그런데 1초까지 A가 더 많이 갔어요. 3m를 갔기 때문에 A하고 B 사이 거리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디귿. 운동하는 동안 받은 알짜 힘의 크기. 자, 알짜 힘의 크기를 물어보면 운동제 2법칙에 따라서 알짜 힘의 크기를 F라고 하면 그 알짜 힘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아. 그러면은 자, A의 경우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2였고 B의 경우 가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자, 질량이 B의 질량이 A의 질량의 4배라고 했으니까 A를 뭐 1이라고 하면 B가 4가 되는 거고, 뭐 M이라고 하면 얘는 4M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곱해서 그 값을 비교해 보면 둘 다 마이너스 2M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때 그 크기는 절대값을 비교하면 되니까 A랑 B랑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얘도 좀 미리 풀어놨기 때문에 덧붙여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느 행성에서 질량이 4kg의 물체를 가만히 들고 있다가 놓았을 때 시간에 따른 속력을 1초 간격으로 지금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단 중력을 제외하고 작용한 힘은 없고요. 1초일 때 속력은 측정하지 못했다. 자, 중력을 제외하고 작용한 힘이 없으니까 중력 때문에 결국 중력 가속도가 생길 거거든. 근데 무조건 9.8이 아니고 이게 어느 행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해봐야 되는데 1초일 때 속력은 못했으나 어차피 중력이 일정하면 중력 가속도가 일정할 테니까 자, 2초에서 3초 사이에 1초 동안 그지? 속력이 얼마만큼 변했어? 4.9m/s만큼 변했거든. 그 보면은 그 다음 1초 동안에도 보면 똑같이 4.9m/s만큼 속도가 변했어요. 따라서 이 행성에서의 중력 가속도 크기는 지구의 절반, 즉 4.9m/s 제곱이 되는 거니까 처음 1초, 0초에서 1초 사이에도 똑같이 4.9m/s만큼 변해야 되기 때문에 1초인 순간의 속력 4.9m/s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봐볼게. 기억. 행성에서 물체의 무게는 자,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구한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였냐면 4.9m/s 제곱이었기 때문에 4kg 곱하기 4.9m/s 제곱 해주게 되면 19.6N이 나옵니다. 따라서 무게는 39.2N이 아니고 자, 1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잖아. 자, 운동량은 알다시피 질량 곱하기 속도거든. 그지? 그래서 여기 밑에 지금 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지? 아까 중력 가속도 구하는 거 여기다 써놨어. 자, 그럼 1초인 순간의 속도 어쨌든 속력 4.9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자, 질량이 4kg이라고 했으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4kg 곱하기 4.9m/s 해주게 되면은 19.6kg/m/s다라는 값이 나오게 되네. 자, 그 다음에 디귿. 1초부터 4초가 될 때까지 물체가 낙한 거리를 물어봤으면 자,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VT 그래프를 한번 여기다 그려보면은 자, VT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VT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결국 이동거리, 낙하거리가 되니까 1초부터 4초가 될 때까지. 그런데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중력 가속도잖아. 우리 지금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나왔냐면 4.9m/s 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4초 동안의 기울기가 4.9가 나오려면은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19.6m/s가 되면 되겠지? 따라서 요 넓이를 구하면 그게 4초 동안 낙한 거리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 넓이를 구하는 걸 식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요거다. 요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36.75m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기억. 중력으로 인해서 지구에서 다양한 기상현상. 그지? 우리 기상현상 나타나는 게 대표적으로 중력 때문인 거고. 니은. 달의 운동은 중력으로 인해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한다. 자, 무슨 말이냐? 달은 지구 주변을 공전을 합니다. 그지? 지구하고 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 즉 중력에 의해서 공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은 인공위성의 운동하고 동일하거든. 그래서 즉 등속 원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 자, 등속 원운동은 저 뒤에 문제 가면 이제 계속 여러 차례 나오는데 속력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방향만 계속 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계속 변하니까 결국 원을 그리는 건데 자, 우리가 속력과 방향을 합친 것을 속도라 그래. 속도.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냐 변하냐 물어볼 때는 속도가 일정하려면 속력과 방향이 둘 다 안 변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변하면 속도가 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니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한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아니면 뭐 중력 가속도라는 거 생각하면은 무조건 가속도가 있는 거니까 속도가 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물체 질량이 클수록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 가속도가 크냐? 자, 중력 가속도는 당연히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사실 볼 수 있는데 지표면 근처라고 한정을 하면은 우리 보통 지표면 근처에서는 질량에 관계없이 중력 가속도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겠네요. 6번 그림은 질량이 EM과 M인 물체 AB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AB의 운동 경로와 지면이 떨어질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밑에 쭉 나오겠지만 높이가 같으면 무조건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 동일하다는 거. 그럼 A하고 B는 이제 동시에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다만 그때 얘네들이 던진 속력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우리 이때 이 수평거리는 자, 마찬가지로 밑에 써놨어요. 밑에 써놨는데 내가 던진 방향, 던진 수평 속력에다 낙하 시간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지? 결국에는 그 날아간 거리의 비가 속력의 비와 같다. 뭐 이 얘기가 돼요. 자, 보기 읽어봅시다. 자, 기억. 지면에 도달할 때 A와 B의 속력은 같냐?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A하고 B에 동시에 도달한다고 해서 속력이 무조건 같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아래 방향으로는 자유낙하기 때문에 뭐 동시에 도달하는데 그거는 아래 방향 속력만 고려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도달하는 순간에 A하고 B는 각각 수평 방향으로도 가고 있고 아래 방향으로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력이 두 개가 존재한단 말이야. 연직 방향의 속력하고 수평 방향의 속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속력인지를 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냥 속력이라고 하면 이거는 같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니은 물체를 던진 순간 수평 방향의 속력은 B가 A의 2배냐? 자,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이 수평 거리를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수평 거리는 우리가 수평 속력에다가 낙하 시간을 곱하는 거거든. 그럼 지금 A하고 B는 각각 수평 방향으로 D와 ED 즉 1대2란 말이야. 그리고 높이가 같으면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동일한데 거리가 1대2가 되려면 던진 속력이 1대2가 돼야 되겠다. 따라서 수평 방향 속력은 B가 A보다 2배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물체가 지구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잖아. 그럼 A가 B의 2배냐? 자,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이라는 건 자유낙하로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이때는 속도가 0이잖아. 그럼 0일 때부터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그지? 순간까지 충격량의 크기. 그러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떨어질 때까지 중력이란 힘을 일정하게 받았을 거고 거기에 떨어지는 동안, 그러니까 바닥에 닿을 때까지 힘을 받은 거니까. 그러면 그때 A하고 B가 받은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A의 질량이 지금 B의 질량의 2배란 말이야. 2m이고 m이잖아. 근데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일한 거잖아. 따라서 A가 충격량이 2배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 또한 맞는 말이 되겠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질량과 반지름이 지구의 2배인 행성 지표면에서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우선 단 중력 상수의 값은 동일하고 정 무시한다. 자, 우선 지구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중력은 일종의 만유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의 질량 m이라고 하고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그래서 지표면 위에 물체가
뭐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좀 확대를 할게. 그럼 그때 이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F라고 하면 자, 만율력 상수, 중력 상수 G 곱하기 지구의 반지름 제곱. 왜냐 물체 크기는 무시한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물체 반지름 그냥 0이라고 치면 R 제곱분의 물체 질량 곱하기 지구의 질량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질량과 반지름이 지구의 지금 2배라인 행성이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질량은 E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도 ER이라고 하면은 그 위에 동일한 물체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다고 하면은 이 행성에서의 중력의 크기 F는 만유인력 상수 G 곱하기 지구의 행성의 반지름 2R 제곱이니까 4R 제곱분의 물체의 질량 곱하기 행성의 질량 EM 해면 돼.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의 중력과 행성에서의 중력을 비교를 해보면 지구에서의 중력 요거 그냥 F라고 한다면 요걸 F'이라고 할게요. F'은 결국에는 2분의 1F 즉 지구 중력에서의 0.5배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럼 기억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지구의 0.5배다. 자 참고로 이 중력이라는 힘은 우리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결론은 여기서 요 G 곱하기 R 제곱분의 지구의 질량 요걸 계산하면 요걸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하거든. 중력 가속도라고 하면 그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하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G라고 할 수 있거든. 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F는 mg라고도 표현을 하니까 요거는 2분의 1 mg여서 결국 질량이 m일 때 중력 가속도는 2분의 1 g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즉 중력이 2분의 1배면 중력 가속도의 크기도 2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니은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바닥에 도착하기 직전의 속력은 지구의 2배냐? 이게 사실 중력 가속도가 2분의 1배이기 때문에 자 우리 바닥에 도착하는 순간의 속력을 V라고 하면 지구에서는 V는 루트 2GH거든. 그러니까 H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루트 2GH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행성에서는 V'이라고 하면 중력 가속도가 2분의 1배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2분의 1G 곱하기 H가 돼서 결국에는 이게 그냥 루트 GH가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몇 배 차이가 나냐면 이 두 개가 루트 2배 차이가 나거든. 이거 잘못했죠. 미안해요. 여기 루트 2G가 아니라 루트 GH잖아. 그죠? 즉 지구가 루트 2배란 얘기야. 지구가 루트 2배다. 따라서 지구의 루트 2분의 1배라고 해야 맞는 말이 돼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 자 디귿 같은 높이에서 같은 속력으로 수평 방향 공을 던졌을 때 수평 방향으로 도달한 거리 자 수평 방향으로 도달한 거리는 던진 속력에다가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낙하 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자 이 낙하 시간도 결국에는 H는 2분의 1 GT 제곱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서 이때 이걸 가지고 T를 계산해 보면 루트 G분의 2H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지구에서 얘기거든. 그러면 이 행성은 중력 가속도가 2분의 1배이기 때문에 행성에서의 낙하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걸 T'이라고 해보면 2분의 G분의 2H가 돼서 결국에 얼마가 되냐면 루트 G분의 4H가 되거든. 그러니까는 지구랑 비교하면 요 값이 결국에는 이 루트
G분의 H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2배가 돼요. 그러니까 낙하 시간이 지구랑 비교하면 이게 행성이라고 치면, 그리고 요게 지구라고 치면 행성에서는 루트 2배가 되니까 결국 낙하 시간이 지구에서가 1이고 행성에서는 루트 2배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수평 거리는 루트 2배가 돼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디귿도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겠네. 자, 8번. 그림 가는 각각 질량이 각각 m과 em의 물체 A, B가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그림 나는 질량이 각각 3m, 2m인 CD가 2r만큼 떨어진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의 AB에는 AB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만, 나의 CD에는 CD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만 작용한다. 자,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단 물체 의가 아니라 물체 의죠. 오타고. 자, 그러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게 결국 만유인력이니까 그 만유인력은 두 물체가 서로의 중심을 향해서 잡아당기는 겁니다. 서로의 중심을 향해서 잡아당기는 건데 그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가에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하면 우리 만유인력 법칙 이용하시면 만유인력 상수 G에다가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두 물체의 질량을 곱한 것과 같아요. 그러면 나에서 두 물체 사이의 잡아당긴 힘을 F 다시 프라임이라고 하면 똑같이 만유인력 상수 G에다가 두 물체 사이의 거리 2R의 제곱이니까 4R 제곱일 거고 두 물체의 질량 3M과 2M을 곱한 것과 같겠지. 그래서 요 둘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M이니 R이니 G니 하는 기호들 다 없애버리면 얘는 그냥 숫자로만 표현하면 2가 되는 거고 얘는 4분의 6이 되는 거니까 1.5가 되는 거잖아. 즉 F 대 F 프라임은 4 대 3인 거예요. 따라서 F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하면 4분의 3 F와 같다. 그치? 그럼 보기를 한번 봐볼게. 기억. 가에서 A가 B를 당기는 중력의 방향과 B가 A를 당기는 중력의 방향은 서로의 중심을 향해 당긴다고 했잖아. 따라서 방향이 서로 반대가 돼야 되고, 니은 나에서 C가 D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와 D가 C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 자, 이건 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둘 그리고 요 둘은 항상 크기가 같아야 돼요. 항상 그 크기는 이제 요거란 얘기지. 각각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서로 당기는 힘의 크기는 무조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해서 서로 당기는 건 무조건 같다 보시면 되고, 가에서 A가 B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우리가 F로 둔 거잖아. 그리고 나에서 C가 D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를 F 프라임이라고 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써놨죠. 4분의 3배. 그러니까 F가 F 프라임의 몇 배냐라고 하면은 F는 F 프라임의 3분의 4배와 같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분의 2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만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자, 원래는 풀어놨던 건데 요거는 지우고 다시 한번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선상에서 물체가 시간 t0일 때 점 p를 2m/s 속력으로 지난 다음에 2초일 때는 q를 vq로, 3초일 때는 r을 14m/s 속력으로, 그 다음에 ts초일 때는 s를 18m/s 속력으로 지난다. 자, 물체는 p에서 s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골라라 이거잖아. 미안합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한 거지. 그지? 자, 우리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A는 가속도를 우리 A라는 기호로 쓰잖아. A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되겠지. 그지? 즉 P에서 Q 사이의 가속도와
Q에서 R 사이의 가속도가 서로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P에서 Q 사이의 가속도 A는 시간은 지금 2초가 걸린 거잖아. 2초 동안에 속도 변화는 2m/s에서 VQ가 됐으니까 VQ-2 단위는 생략할게.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의 가속도 A는 마찬가지 2초에서 3초니까 1초 동안이네. 1초 동안에 VQ에서 14m/s가 됐으니까 14 빼기 VQ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게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겠다.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하면 요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지금 2초분의 VQ-2하고 1초 동안에 14-VQ가 서로 같은 가속도의 크기를 가져야 되니까 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VQ-2는 28-2VQ와 같다. 이렇게 둘 수 있는 거고 결국 정리하게 되면 3VQ는 30이다 해가지고 VQ는 10m/s라는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게 보기 기억에 나와 있네. 그래서 보기 기억 VQ는 10m/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TS는 그럼 몇 초냐? 그럼 마찬가지로 R에서 S 사이의 가속도의 크기도 결국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VQ를 구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가속도를 계산해 보면 VQ가 10이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4m/s 제곱이 나와. 그래서 R과 S 사이의 가속도의 크기도 4m/s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시간을 모르니까 델타 T라고 두고요. 여기서 델타 T는 이때와 이때 사이의 시간 차이인 겁니다. 그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했냐면 14에서 18이 됐어. 그러면 18-14가 되는 거니까 그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따라서 델타 T는 1이 나오거든. 즉 1초가 걸렸다는 얘기야. 따라서 TS는 14초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R점하고 S점 사이 시간이 1초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D은 TS는 4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PQ 사이 거리 하고 R과 S 사이 거리를 물어보는 거잖아. 사실 요거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럼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 어떤 공식이 있냐면 이동거리에 관한 공식이 있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란 식이 있어. 그래서 자, 여기서 V0는 그 구간에서 처음 속력, 그리고 A는 가속도고 T는 이제 걸린 시간인 거거든.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PQ 사이에 보면은 P일 때 속력이 지금 얼마였냐면 2m/s였고, 그지? Q는 우리 구했다만 이제 10m/s잖아. Q일 때는. 자, 사실 공식이 하나 더 있어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식을 또 이용하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이용하시면은 구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시간도 알고 지금 속력도 다 아는 상황이니까 아무거나 이용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냥 요거 이용해 볼까요? 요 식을 이용해 보면은 PQ 사이의 거리는 2 곱하기 가속도는 4였고, 그냥 요걸 이용합시다. 첫 번째 공식 이용합시다. 그냥 아싸리 S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S는 V0 2m/s였고 PQ 사이의 시간은 2초 차이가 나고요.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의 크기 4고요. 시간은 2초였으니까 2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거리가 나오지. 그럼 4 더하기 8에서 12m가 나오게 되네. 그지? 그 다음에 R과 S 사이 거리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는 거야. S는 자, R에서의 속력이 처음 속력 V0가 되거든. 14 곱하기 S까지 1초 걸렸잖아.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4 곱하기 1의 제곱 해주면은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14 더하기 2니까 16m가 나오겠다. 그러면 PQ 사이의 거리는 R과 S 사이 거리 16m에
4분의 3배가 되네요. 그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자, 요것도 풀어놓은 게 있어서 요거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그림은 시간이 t0일 때 A를 P에서 가만히 놓은 다음에 2초가 됐을 때 B를 Q에서 가만히 놓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 PQ의 높이는 동일하고요. A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A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총 시간은 4초가 된다. 자, 그래서 A를 B하고 같은 높이에서 0일 때 놓고 A가 떨어져서 2초가 지났어. 그때 B를 Q에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A는 4초 만에 지금 바닥에 떨어진 상황인 거야. 자, 이거를 우리가 VT 그래프로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은, 자, A 같은 경우에 어쨌든 A나 B나 둘 다 자유낙하 운동이야. 그래서 A하고 B는 둘 다 중력과 속도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력과 속도를 그냥 G, 뭐 9.8이겠지? G라고 둡시다. 그럼 A하고 B는 둘 다 중력과 속도가 G여야 되기 때문에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기울기가 동일해야 돼. 그래서 A가 그냥 4초 동안 떨어지는 걸 그래프로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이 되는 거고, 자, B는 같은 곳에서 A보다 2초 늦게 떨어뜨린 거니까 지금 파란색처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그죠? 그리고 각각 1초가 지났을 때 속력은 각각 이렇게 되죠. G를 이제 9.8이라고 하면 9.8, 9.8, 19.6, 29.4 뭐 이렇게 되겠지. 뭐 10이라고 하면은 이제 10, 20, 30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옳은 걸 한번 골라 봅시다. 기억. t가 3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자, t가 3초란 얘기는 A 기준으로 3초란 얘기고, B는 그러면 2초일 때 떨어졌으니까 1초 지난 상황이거든요. 중력과 속도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10이라고 하면 A는 3초일 때 3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떨어지고 1초 지난 상황이니까 10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A가 B의 3배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니은 T가 2초부터 3초까지 속도 변화량의 크기 물어봤는데, 자, 속도 변화량의 크기 나오면 무조건 가속도의 크기잖아? 방금까지 얘기했듯이 기울기가 동일해요. 기울기가 가속도의 크기인데, 따라서 뭐 2초부터 3초가 됐던 뭐가 됐던 A하고 B는 무조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 자, 디귿 3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잖아. 자, 지금 보면은 A가 됐건 B가 됐건 1초마다 떨어뜨리고 나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의 비는 1대 3대 5대 7의 비율로 늘어난다 그랬잖아. 그러면 A 입장에선 3초에서 4초 사이에는 떨어뜨리고 나서 1, 3, 5, 7의 비율로 떨어지니까 3초에서 4초 사이에 A가 이동한 거리가 7이라고 해.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2초일 때 떨어지기 시작한 거니까 1대 3에서 3만큼 떨어지고 있거든. 이거 비율로 푸시면 됩니다. 따라서 A가 7만큼 떨어질 때 B는 3의 비율만큼 떨어지게 되거든. 어차피 여기서 요 삼각형이라고 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동일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아서, 그럼 결국 A가 B의 3분의 7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그림과 같이, 자, 문제가 길기 때문에 그냥 문제 그림 보면서 문제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t0일 때 P를 지났는데 A가 t0일 때 P점을 지나고 거기서부터 쭉 가는 Q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가는데 1초가 지났을 때 B를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t 3초일 때 A가 B가 둘 다 동시에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B는 떨어지는데, B 입장에서 떨어지는데 총 2초가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때 중력과 속도가 10m/s 제곱이라 그랬어. B는 자유낙하니까 우리가 VT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하면은 쭉 자유낙하에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바닥에 2초 후에 닿는 거야. 그지? 그러면 중력과 속도가 10이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결국 중력과 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기울기 값이 지금 1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B가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냐면 20m/s가 돼야 돼. 자, 그러면 민넓이가 떨어진 높이가 되거든. 낙하거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요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낙하거리는 2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해서 20m가 되는 거고, 결국 여기 주어진 4R이라는 높이가 20m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지금 A가 Q점에서부터 이렇게 포물선 운동에서 떨어지는데 그 수평거리가 2R이니까, 자, 4R이 20m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0m가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지금 이 높이는 결과적으로 5m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구할 수가 있기는 한데 5m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잖아. 결국 A 입장에서는 Q에서 던져진다고 하면은 아래 방향은 결국 5m 높이 자유낙하는 거랑 동일하거든.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러면 우리가 요 그래프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하면은 그냥 여기다 그려볼게요. A가 Q점에서 던져져 갖고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아래 방향으로는 똑같은 자유낙하야. 그래서 쭉 속도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모르지만 우리가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는 사실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높이 하고 관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의 제곱이 높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따지고 보면 A하고 B는 4R 높이에서 떨어진 거고 A는 R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B가 떨어지는데 2초가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이 높이의 B가 지금 1대4니까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의 제곱도 1대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의 B는 1대2가 나와야 돼. 근데 B가 2초 걸렸으니까 결국 A는 1초 만에 떨어진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요거 1초 구할 수 있네. 1초. 맞지? 1초 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요 V 몰라도 우리가 지금 1초라는 걸 구해냈네. 그지? 뭐 여기서 V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A는 결과적으로 1초 만에, 그지? Q점을 떠나서 Q점에서 1초가 걸리는 거야.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3초인 거니까 결국 이 12m를 굴러오는데 2초가 걸린다는 얘기가 되지. 그지? 2초 굴러와서 R 높이에서 1초 만에 바닥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총 3초가 걸리겠지. 그러면 이제 Q점에서 던져진 속력이 얼마냐, 이걸 V'이라고 하면 우리 수평거리는, 자, 요거 지울게요. 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의 이 수평거리는 던진 속력에다가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낙하 시간을 곱한 것과 같거든. 곱한 것과 같으니까 지금 1초 만에 떨어졌단 말이야, A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던진 속력 V'이라고 하면 그게 얼마다? 10m가 돼야 돼. 맞지? 따라서 던져지는 속력은 얼마냐면 10m/s인 거야. 자, 그런데 문제 1에서 물어본 건 이 V를 물어봤거든. 자, P에서 Q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그립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2초 동안 굴러간 거잖아. 그럼 처음에 V였고요. 쭉 등가속도 운동을 해가지고 2초가 되는 순간에 지금 던져지는 속력이 10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 요 넓이가 결국에는 12m가 된다는 얘기지. 맞지? 그러면 우리가 사실 V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뭐냐?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 속도라는 걸 구할 수가 있잖아. 그 평균 속도로 등속 운동해서 간 것과 거리가 동일하거든. 그럼 요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12m를 굴러가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보자면은 좀 확대를 할게. 결국 6m/s라는 평균 속력으로 6m/s라는 평균 속력으로 잠깐만요. (6m/s라는) 평균 속력으로 2초 동안 등속 운동에서 간 거리나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 거리나 똑같다 이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그러면 6m/s가 나오겠지. 이 평균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더한 것을 2로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V는 2m/s라는 값이 나오게 돼. 자, 그래서 여기 1번의 V는 2m/s. 자, 풀이 과정은 지금 여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로 가름할게요. 자,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을 쓰라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 다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답이 이제 2m/s라는 얘기가 되겠지. V는 2m/s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내가 미리 풀어놓은 건데 혹시 오류가 있을지 모르니까 자, 일단 해봅시다. 그러면 자, t가 2초일 때 a와 b의 높이 차이를 구해라 이거잖아. t가 2초라는 거는 출발하고 나서 2초니까 a는 0초일 때 지금 p점을 지나간 거잖아. 그래서 2초 동안 굴러간다고 했으니까 t가 2초일 때는 a는 q점에 도달한 거야. 따라서 높이는 r이 되겠지? 그 다음에 t가 2초일 때는 t가 1초일 때 b가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b 입장에서는 떨어지고 나서 1초가 지났을 때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떨어지고 2초가 지나면 바닥에 닿는 거니까 자, 우리 같은 시간 동안 떨어지는 높이의 b는 1대 3이 되거든. 그지? 근데 전체 높이가 4r이니까 결국에는 전체 높이의 4분의 1만큼 떨어진 거야. 처음 1초 동안에. 그지? 그래서 얘는 4분의 1에다가 4r 해주면 결국 얼마냐면 r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서는 3r에 해당되는 높이를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인 거야. t가 2초일 때는. 그래서 전체 높이의 16분의 4 해서 결과적으로 이거 조금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높이의 16분의 4니까 4분의 1만큼 떨어진 게 맞거든요. 따라서 그래서 r만큼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면으로부터는 이건 이제 낙하한 거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처음 높이가 4r이었으니까 3r 높이만큼이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그 높이 차이는 얼마가 나온다? 2r이 나온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줄게. 자, 요걸 다시 정리를 하자면 B 입장에서는 낙하 후에 1초가 지난 상황인 거야. 그래서 여기 위에 그림을 그려놨듯이 거기서 또 1초가 지나면 최종적으로 지면에 도착하는 거잖아. B는 총 2초가 걸리니까.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1, 그 다음 1초는 3의 비율로 가야 되니까 전체 높이가 4r이니까 그거의 4분의 1만큼을 떨어졌다. r만큼 떨어진 겁니다. 낙하 높이. 그래서 처음 높이가 4r이었기 때문에 지면에서 3r 높이만큼을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높이 차이는 2r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은 수업 시간에 역학적 시스템 단원에서 중력의 영향을 조사하고 나눈 교사와
학생들의 대화 중 일부이다. 자, 그래서 쭉 내용은 한번 읽어 보시고요. 한번 읽어 볼까요? 자, 교사는 중력이 자연현상과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발표해 보자. 학생 A, 대류에 의해서 물과 대기가 순환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구름 생기고 바람이 부는 등의 기상현상이 생깁니다. B, 육상동물은 다리로 몸을 지탱하고 식물은 뿌리로 몸을 지지하는 등 생명체 구조와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C, 생명체가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상황이나 우주 정거장 내부에 있을 때처럼 무중력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해서 가에는 아마 무중력 상태에 대한 현상, 무중력일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써 있겠지. 자, 참고로 무중력은 중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양초의 불꽃 모양이 둥글게 나타나는 거, 그지? 자, 중력이 있으면 양초의 불꽃 모양이 우리가 아는 그 불꽃 모양, 뾰족한 모양이 됩니다. 왜냐? 중력이 있으면 대류 현상이 나타나서 뜨거운 부분이 올라가면서 불꽃을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뾰족한 모양이 나타나거든. 중력이 있을 때는. 근데 중력이 없게 되면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불꽃이 위로 끌려 올라가지 않아서 둥근 모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중력이 있을 때는 결국 식물 뿌리가 중력의 방향, 아래 방향으로 계속 자라게 되는데 중력이 없으면 사방으로 뿌리들이 중력과 상관없이 뻗어나갈 테니까 그래서 사방으로 자라게 되고요. 자, 디귿. 컵에 물을 따라서 마시는 것은 지표면에 있을 때 큰 차이가 없지 않죠. 중력이 없으면 물을 따른다라는 것은 물이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죠.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중력이 없으면 물방울의 모양이 동그랗고 그게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리을. 눈을 감고 있을 때 현재 자신이 똑바로 서 있는지 거꾸로 서 있는지를 알 수 없죠. 왜냐면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서 있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귀 속에 들어있는 전정기관이라는 것 때문인 건데, 그래서 전정기관이 중력을 감지해서 그런 건데 중력이 없으면 전정기관이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지 거꾸로 있는지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하고 14번인데 교재랑 조금 배열이 다르긴 한데요. 그냥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림은 좀 이따 볼 텐데 질량 1kg짜리 A랑 2kg짜리 B가 각각 HA, HB 높이에서 낙하하는 순간부터 모습을 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림에 나와 있어. 그리고 A는 HA 높이에서 0.5초 동안 F라는 힘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낙하를 했고요. 던져진 거지. 그다음 B는 A가 낙하한 직후, 요 말이 되게 중요한데 낙하한 직후 1초 동안에 일정한 힘 F를 받아서 수평 방향 속력 VB로 낙하를 하더라. 그래서 점 P에서 동시에 만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L은 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A와 B의 수평거리 합이 이제 140m가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우선 A하고 B가 지금 서로 힘을 받았어. 각각 0.5초, 1초 동안 힘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A와 B의 충격량을 계산할 수 있거든. 자, 여기다 쓸게요. 자, A와 B가 받은 그럼 충격량을 우리가 각각 따져볼 수가 있는데 A의 충격량은 A가 받은 힘 F에다가 힘을 받은 시간 0.5초를 곱하면 되고 B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힘 F에다가 힘을 받은 시간 1초를 곱하면 되는데 자, 둘 다 힘이 F란 얘기는 같은 힘을 받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2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B가 받은 충격량이 A가 받은 충격량의 2배란 얘기야. 그런데 A가 받은 충격량은 곧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B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A의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B의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건데 A나 B나 둘 다 처음 운동량은 멈춰 있었기 때문에 0이겠지. 따라서
A의 나중 운동량이 곧 운동량 변화량이고 B의 나중 운동량이 곧 B의 운동량 변화량인데 그게 2배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A의 나중 운동량은 A의 질량 1kg이고 던져질 때 속력이 VA였으니까 이게 A의 나중 운동량이고 B의 나중 운동량은 2kg짜리가 VB로 던져지게 되는 거니까 이게 B의 나중 운동량인데 이게 서로 2배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야. 즉 질량의 단위 생략하고 쓰자면 1VA에다가 2를 곱한 값이 2배니까 그게 2VB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2VA가 2VB와 같으니까 따라서 던져지는 속력 VA와 VB는 동일하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림으로 가볼게. 그래서 결국 힘을 0.5초 동안 받아서 B는 1초 동안 힘을 받아서 끝부분에서 던져지게 되는데 VA와 VB의 속력이 1대1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던져지고 나서 1초 간격으로 그림이 표시가 된 건데 우리 여기 문제로 잠깐 다시 가보면 문제에서 B는 A가 낙하한 직후부터 1초 동안 힘을 받은 다음에 던져지는 거기 때문에 A보다 1초 늦게 던져지는 거야. 그지? A보다 자 B는 A보다 1초 늦게 던져지는 상황이다. 바꿔 말하면 A가 B보다 1초 먼저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지금 1초 간격으로 표시된 걸 보면은 A가 던져지고 1초 후에는 여기 2초 후에 3초 후에 그 다음에 결국 4초 후에 바닥에 닿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B는 A가 1초 떨어지고 있을 때 이제 이때 떨어지는 상황인 거야. 여기서 1초는 A의 시간을 기준으로 따진 겁니다. 그럼 B 입장에선 어쨌든 이때 던져지는 거니까 그럼 그냥 우리가 이거를 B가 던져지는 시간이라고 보면 B는 1초 후에 여기를 지날 거고요. 그지? B는 1초 후에 여기를 지날 거고 2초 후에 여기를 지날 거고 결국 B 입장에선 던져지고 3초 후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가 더 오래 걸리니까 A를 1초 먼저 던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제 A는 4초 만에 떨어진 거거든. 그지? 거기에 중력 가속도가 문제에서 보면 9.8이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가 떨어지는 동안에 자,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자유낙하니까 아래 방향은 자유낙하니까 자유낙하 그래프 그릴 수 있고 결국에는 4초 동안 바닥에 떨어진 거야. 그럼 A가 기울기가 자, 지금 요거 A의 낙하에 대한 그래프지.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니까 그 값이 9.8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4초 후에 닿는 순간의 속도는 39.2m/s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요 넓이 구하면 A가 떨어진 높이가 되니까 결국 그게 지금 HA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자, B에 대해서도 우리가 VT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B 입장에서는 어쨌든 3초 만에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자유낙하니까 B가 3초 만에 떨어진다 그러면 B가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는 자, 마찬가지 기울기 가속도니까 그거 9.8이 나오게 하려면은 여기다 9.8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29.4m/s라는 속력이 나오겠다. 닿는 순간에 아래 방향 속력은 29.4m/s가 나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넓이가
B가 낙하한 거리가 되겠지. 그럼 그게 HB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각각 HA와 HB를 계산해 보면 낙하거리는 4 곱하기 39.2 곱하기 2분의 1 해주니까 78.4m라는 높이가 나올 거고, HB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3 곱하기 29.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요거는 44.1m가 나오게 될 거야. 그지? 44.1m가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일단 보기로 가보면, 자, 기억. VA는 VB보다 크다는 틀린 말이 되겠지? 지금 VA와 VB가 서로 같다라고 우리가 처음에 계산을 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리게 되겠지. 그럼 VA와 VB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VA와 VB는 도대체 얼마냐? 그때 우리가 낙하거리를 이용하는 거야. 자, A의 낙하거리는 요게 되겠지? 그럼 A의 속력, 던져진 속력 VA에다가 4초 동안 떨어졌으니까 그걸 곱하면 A의 낙하거리가 될 거고, B의 수평거리가 되는 거고, B의 수평거리는 B가 던져진 속력 VB에다가 3초를 곱하면 그게 B의 수평거리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4VA는 3VB와 같다라고 둘 수 있는데, 앞에서 VA와 같은 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이게 더한 게 140m란 말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VA와 VB가 같다고 했으니까 요 VB 대신에 VA를 넣어주게 되면은 결국 7VA는 140m라는 게 나와서 VA는 20m/s 라는 값이 나오지. 그럼 그게 또 VB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 VA와 VB는 20m/s로 던져졌다. 그지? 20m/s로 던져졌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니은 F도 구할 수 있는 게, 아까 요 앞으로 가보면, 자, 여기서 F 곱하기 0.5 또는 F 곱하기 1을 이용하면 되는데, 자, A를 이용해 보면 F 곱하기 0.5가 결국에는 1VA와 같았거든. 그지? 그러면 여기서 VA가 우리가 20이었으니까 20이라고 치면 F 곱하기 0.5가 20이니까 F는 0.5분의 20 해서 결국 얼마? 40N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따라서 니은이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HA-HB는 H보다 크냐? 일단 우리가 HA와 HB는 구해놨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H만 구하면 되는데, 지금 H는 A 기준으로 A가 2초 동안 떨어진 그 높이를 구하면 되잖아. 그 높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B 같은 경우에는 또 B 입장에서 2초 동안 떨어진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A가 2초 동안 낙하한 높이가 있고 B가 2초 동안 낙하한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 A가 2초 동안 떨어진 높이가 지금 뭐 그림상에서는 뭐 이렇게 돼보지만 2초 동안 떨어진 높이를 우리가 Y라고 하면, 자, B 입장에서 여기까지, B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2초 동안 떨어진 높이가 되거든. 이게 지금 그림상으로 좀 다르게 표시가 되지만 결국 둘 다 아래 방향으로 자유낙하기 때문에 A가 2초 동안 Y만큼 떨어졌으면 B도 또 2초 동안에는 Y만큼 같은 높이만큼 떨어지거든. 같은 높이만큼 떨어진단 말이야. B 입장에서 2초 동안, A 입장에서 2초 동안 떨어진 높이는 똑같아야지.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HB-Y가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 지금 보면은 HB-Y와 H와 Y를 더한 게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HA가 되거든. 그치? 요 전체 높이가 HA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HA는
저기 y라고 선생님 했던 거 y에다가 h 더하고 거기에 hb 마이너스 y를 더한 것과 같단 말이죠. 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y는 사라지는 거잖아. 그럼 넘기게 되면 ha 마이너스 hb는 h다. 즉 ha에서 hb를 뺀 값은 h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됩니다. 14번 바로 같이 갑니다. 자, A의 점 P에서의 연직 방향 속력, 그지? 자, 미리 답도 표시해 놨다만 P는 A 입장에서 4초 만에 떨어진, 즉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인 거잖아. 우리 4초, 아까 구해놨네. 4초 만에 바닥에 떨어지면 그때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다? 39.2m/s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듣고 혹시 모르겠는 건 수업 시간 때 얘기하도록 합시다. 이것도 그림이 밑으로 좀 밀려 있는데, 자, 그림과 같이 점 P에서 수평 방향으로 4m 속력으로 던져진 물체 A와 시간차를 두고 Q에서 수평 방향으로 2m/s 속력으로 던져진 물체 B가 R에서 만나더라. 자, PQR의 높이는 각각 32m H, 5m고 수평 A와 B의 수평 이동 거리는 각각 3R과 R이다. 지금 A를 먼저 던졌고 그 다음에 B를 그 다음에 던진 거야. 그래서 각각 던진 속력이 A는 4, B는 2m/s다 이거지. 자, 그랬을 때 높이, B의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 지금 A하고 B는 문제에서 R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어. 그지? R점에서 만난다. 그럼 A는 요렇게 떨어진 거고요. B는 지금 요렇게 떨어진 거지. 그지? 그러면 지금 거기서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똑같은 거야. 그지? 걸리는 시간이 동일하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림이 좀 잘려 있는데 여기는 32m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답도 미리 사실 표시는 해놨는데 요거 좀 일단 지워보면은, 자, 우선 A하고 B를 던진 속력은 알잖아. 그럼 자, 우리가 수평거리가 나오거든. 자, 이 수평거리는 던진 속력 곱하기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거든. 자, A가 여기까지 떨어진 데 걸리는 시간을 TA라고 하고 B가 R점까지 떨어진 데 걸리는 시간을 TB라고 하면 A와 B의 수평거리는 각각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A가 떨어진 데 걸린 시간 TA, B가 걸린 시간 TB면 A는 4m/s로 던졌고 B는 2m/s로 던졌단 말이야. 그랬을 때 수평거리의 B가 3R과 R이니까 3대 1이 나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두 물체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3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3초라면, 편의상 3초라면 B는 2초가 걸리는 거니까 A가 1초를 먼저 던져야, 그죠? A는 3초나 걸리고 B는 2초나 걸리니까 A를 1초 먼저 던져야, A가 1초 지났을 때 뭐 이쯤 날라오고 있을 때 B를 던져야 그때부터 2초 후에 만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그냥 T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A가 3T 이동할 동안 B는 2T를 이동하는 거니까 B는 T초 후에 늦게 던졌다. A를 더 먼저 던졌다. 이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그동안에 A와 B의 아래 방향으로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거든. 다만 이제 둘 다 아래 방향으로는 자유낙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가 살짝 삐뚤어지긴 했으나 두 A와 B의 기울기는 동일해야 돼요. 그지? 동일해야 돼. 자, 그러면은 그림에서 보면 A의 처음 높이는 32m였고 5m 높이에서 만난 거니까 A는 아래 방향으로 27m를 이동한 거야. 그지? 자, A는 3t 동안 아래 방향으로 27m를 이동해요. 그러면 A보다 B는 T를 늦게 던졌잖아. 우리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1대 3대 5대 7로 간다 그랬으니까 A 입장에서 1, 3, 5, 7, 9로 떨어질 때 B는 A가 3만큼 떨어질 때 B는 1만큼 떨어지는 거고, A가 5만큼 떨어질 때 B는 3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로 떨어진다고 하면 A는 3t 동안 1대 3대 5대 비율로 떨어져서 그 합이 27m라면 B는 2t 동안에 토탈 높이가 h였는데 5m 지점이니까 h 마이너스 5m만큼 떨어진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그 h 마이너스 5m만큼 떨어진 게 1대 3. 그러니까 비율을 더하는 거지, 비율을. 그래서 그만큼 떨어진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비례식을 세우면 결국 h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h는 결국 얼마가 나오냐면 17m가 나와. 다시 정리하자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비는 무조건 1대 3대 5대 7 이런 비율로 늘어나는 거야. 그럼 A 입장에서는 3t 동안 떨어졌으면 처음 t초 동안에 1만큼 떨어지면 그 다음 t초 동안에 3만큼 떨어지고 그 다음 t초 동안에 5만큼 떨어져서 총 뭐 비율 따지면 9만큼 떨어진 건데 그 높이가 27m란 말이야. 그러면 B는 2t 동안에 처음 t초 동안에는 1, 그 다음 t초 동안에 3 떨어지니까 비율로는 4만큼 떨어진 거거든. 근데 그 높이가 h-5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h의 높이가 17m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